좋아요, 구독! 제가 AI에게는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미래차 시장의 성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봤는데요. 챗 GPT는 이런 답을 줬습니다. 미래차 시장의 성장은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서요. 첫 번째로 산업 부문을 성장시킬 수 있다. 두 번째로 에너지 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고요. 다음으로는 환경과 대기 오염을 개선할 수 있고 국가와 지역 경제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짚어줬는데요. 이에 대해서 차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다 또 좋은 얘기가 나왔네요. 일단은 미래차가 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데까지 온 것 같아요. 어차피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가운데에서 미래차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어떤 기업들의 모멘텀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정부 차원 그런 부분에 지원들이 있어야지만 같이 상생해 나가면서 국가와 민간의 합동관계에 의해서 더욱더 빠르게 전기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인 민간의 개발이라던가 생산 그리고 지원이 되는 아래 정부 쪽의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도 저는 좀 첨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부도 미래차 시대로 변화되는 만큼 지원을 본격화해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지금 3대 정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출 지원 대책에 대해서 자금 지원과 또 미래차 체질을 강화하고 또 자동차 부품 수출을 확대하는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완성차와 또 부품주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함께 좀 알려주세요. 네, 완성차와 부품주를 굳이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같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완성차 쪽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되 완성차 업체는 한정적입니다. 우리나라에요. 현대차 그룹, 현대차와 기아가 있죠. 그런데 그런 곳들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보급이 늘어나고 있고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는 전기차의 다른 브랜드들이죠. 해외 쪽에 있는 폭스바겐이라던가 스텔란티스, 혼다 이런 쪽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해외 쪽에도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공급사들은 그만큼 더 프리미엄 요인이 분명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내놓은 것들 보게 되면은 산자부 쪽에서 이제 미래차의 전환과 수출 지원 대책을 발표를 한 건데 이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완성차 현지 공장을 2번 정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민간 기업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국내 자동차 생태계를 강화하는 목적이 있을 거고 부품사들과의 상생도 좀 강조를 해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대 중요한 핵심 과제가 뭔지 살펴보면은 일단 자금 지원이 14조 3천억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가 두 번째로는 일감 확보라던가 미래차의 체질 강화를 위한 핵심 기술 확보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면서 중국이라던가 일본 같은 3대 유망지역, 중동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리고 강하게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미국이라던가 유럽 같은 쪽들 이런 쪽들을 중점 지역으로 묶어서 판매를 강화하겠다라는 전략들을 정부 차원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는 글쎄요 올해 자동차 관련된 수출액이 800억 달러 이상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목표로요. 그러한 부분들이 단지 민간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의 정책이 뒤따라줘서 이런 수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더 앞으로도 이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더욱더 세세한 방안들이 뒷받침되면서 점점 더 회의도 많아지고 실질적인 정부의 지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완성차 업체와 부품들을 나눠서 볼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정부의 지원 역시도 지금을 시작점으로 해서 앞으로의 발전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부에선 투자 계획도 좀 발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품 관련 업계에는 5조 원 이상이고 또 미래차 분야에는 3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다라고 했는데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어느 쪽에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최근의 흐름은 또 어땠는지 함께 좀 짚어주세요. 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이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쪽들은 완성차 업체 외에도 아까 완성차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완성차 업체와 경쟁을 해야 돼요. 하지만 다른 외산 자동차 쪽에도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런 캐파를 갖추고 있는 부품 기업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들을 좀 보게 되면 공공부문에서 전기 수소 이런 친환경 차량의 의무 구매 비율을 일단은 상향을 시킨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80%였는데 이걸 100%까지 상향을 시켜주는 그런 세부안이 나왔고요. 또 전기차 충전기 요즘에 굉장히 핫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분야가 또 이쪽인 것 같은데요. 이런 쪽에 있어서도 2030년 기준으로 123만 기 이상의 급속 충전기를 설치를 하면서 더욱더 충전 시간을 빠르게 해주겠다라는 네. 세부적인 정책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기업도 꽤나 많은 맞아요. 전기차 충전 시장에 뛰어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런 대기업들이 아니라 사실상 이런 쪽들은 살짝 무거워요. 그래서 네. 이런 충전기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전기차의 밸류체인을 다 구축을 해놓은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단지 충전기만의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큰 폭으로 그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만 조금 중소형주들이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전기 부문에 있어서 이미 이런 대기업들은 인프라를 구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어떤 주유소 체제를 갖추고 있는 뭐 SK라던가 또 GS 이런 쪽들이 있죠. 그런 쪽들이 이걸 전기 충전기로 전환을 한다던가 아니면 겸해서 한다던가 이런 유통망들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충전기 분야가 유망하다라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다 뛰어든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주가가 큰 변동성을 보일 때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조금은 위험한 발상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일단은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서 좀 선별해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단은 내연 기관차에서 미래차로 좀 전환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선 사실 2030년까지 내연기관 분야에서 약 900개의 기업이 없어질 것으로 관측을 하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네. 일단은 900개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글쎄요. 이렇게 없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내연기관차가 중심이 돼서 산업을 끌고 왔었을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기업들이 다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좀 약간의 경각심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로 이런 기업들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건 해야 되겠죠. 현재 트렌드에 맞지 않는 내연기관차 쪽의 부품이라던가 이런 쪽으로만 계속 해나가고 있는 협력 업체들은 분명히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트렌드에 맞는 그러니까 즉 전기차라던가 수소차 같은 쪽들의 부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들을 지금부터라도 갖춰 나가야지만 이 없어지는 기업의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완성차, 부품주 이런 쪽들 우르르 다 올라왔습니다. 일단 반도체 대형주를 살 때 운송 장비, 완성체죠. 완성차 쪽과 부품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조금 과열 양상으로 가고 있는 단계에서 아직까지 어떤 대내외적인 부채 한도 협상이라던가 금리의 동결 이후에 인하 쪽으로 가는 시그널들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쪽을 계속 사서 올릴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의 약간 좀 두려움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지금은 공격적으로 접근할 단기적인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눌림목을 조금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되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방향성과 이런 트렌드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구간들. 지금까지는 자동차 부품주다 하면은 내연기관이건 미국 쪽에 공장이 있건 아니면 친환경 쪽에 부품을 생산을 해내는 역량이 있건 관계없이 약간 테마성으로 우르르 올라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옥석 가리기를 해서 정말 친환경 흐름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과감히 그런 기업들은 제외를 시키시고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 눌림목을 찾는 그런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